자,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우리 신민섭 일요신문 기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 기다리셨고요. 자, 사실 우울하거나 지칠 때 아마 진짜 지금 전 국민이 많이 그런 기분이실 거예요. 참 좋은 노래 한 곡 이게 마음을 달래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이제 그런 생각 해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신민섭 기자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픔을 극복하신 분들이 요즘 뭐 계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타분들 중에 누굽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야기를 준비한 경우는 그 수아진이라고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해서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그 하모니가 좋았던 가수들이 있는데 이 가수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던 시절에 갑자기 굉장히 오랜 기간 공백기를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지난 1989년 1월 1일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동생 안상진 씨가 한강 여의도공원에서 이제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대여섯 명 정도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고 사실은 지금도 이게 왜 일어난 폭행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이기 때문인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노태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관계부처 장관들한테 수사를 좀 잘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불구하고 네. 그 당시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루머도 많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 일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그냥 묻지마 폭행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때 너무 크게 다치고 특히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열흘 동안 의식이 없었고 세상에. 특히 전두엽 기능이 한 70% 정도가 손실이 됐을 정도였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폐종양이 생기고 강견병도 생기고 그다음에 뇌동맥류 뭐 이런 세상에. 부작용이 많고 뇌수술도 3번이나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 폐종양 때문에 폐 10%를 절제해야만 했는데 이게 가수 같은 경우에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노래하는 데도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이고. 수아진 하면 여러 히트곡도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막 흥얼거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분들인데 진짜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들이 수아진 지금도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세월이 지나도 지금도 변함없는 건 두 분의 정말 환상적인 하모니. 야, 이거 어떻게 화음을 이렇게 넣었죠?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실제 공연하는 걸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네.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하고 그 정말 절절한 마음이 전달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파초거든요. 그렇죠. 제가 힘들 때도 그 파초라는 노래를 들으면 수아진이 겪어왔던 그 어려움을 또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얻게 되고 너무나 저는 두 사람이 따뜻한 것이 요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 우리 힘들고 이런데 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치료해 주는 것이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지금도 이제 공연하면은 뭐 한 푼, 두 푼 이렇게 후원금을 받을 겁니다. 길거리에 뭐 모금함에. 그러면 그걸 이제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수아진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후원 단체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2013년에 이 수아진 사랑 더하기란 법인을 세웠는데 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활동을 하고 있던 본인들은 신민섭 기자 이야기대로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인생이. 아유, 저 고사리선 예. 모금 넣는 거 보세요. 아이고, 세상에. 참 저는 수아진 제가 봤을 때도 그랬지만 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실 본인들의 생활도 넉넉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을 위해 돕는 일에 기꺼이 나서고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전두엽의 70%를 둔기피습으로 소실됐는데도요. 정말 일어섰습니다. 근데 쉽진 않았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쉬는 장기를 그런 손을 댔는데 뭐 길게 음을 길게 뭐 쫙 뽑거나 할 때도 거기 그러니까 일반인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도 이제 보통 사람이나 우리 가수들은 8소절 정도 갈 그 숨을 갖다가 4소절도 못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달하는 호소력이 짧아지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조금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도 새록새록 돋고요. 참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역경을 뒷걸어난 거예요. 가수에게는 정말 치명상이잖아요. 폐종양으로 폐 10%를 떼냈대요. 절제했대요. 전혜연 평론가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수들을 보면 정말 화음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사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안은 이 부상을 당했던 동생분이 사고의 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아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수아진 하면 심장병 어린이들에게는 기부천사로 불립니다. 실제로 1986년 명동성당 앞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모금 활동이 또 가수 생활하는데 굉장히 이분들을 유명하게 한 요인이기도 했었고 사고가 난 이후에도 이 활동을 계속 하셨는데 이분들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 잘 마치고 완쾌한 어린이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아 정말 노래 가사와 음도 아름답지만 이분들의 마음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것 같네요. 정말 이런 게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음악의 힘, 노래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수아진 형제처럼 정말 노래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분, 그 목소리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은 실패와 과거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대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소양 씨인데 아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소양 씨도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셨어요 그러면? 네, 지금 일단 이 노래는요. 네. 원곡은 이제 소양 씨가 부른 게 아니고 조용필 씨, 그러니까 그렇죠. 가왕 조용필 씨가 97년에 불렀던 바람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소양 씨에게도 뭔가 아픔이 있었을까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죠. 네네. 뭐 그냥 워낙 노래 잘하시고 그냥 탄탄대로 걸어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었나 봅니다. 2017년에 겨울에 폐렴을 앓았는데 그냥 폐렴 알았으면 폐렴 나았으면 괜찮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 폐렴으로 무려 3년 동안 이제 정말 그 병마와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열과 기침, 또 숨이 차서 연습도 안 되고 문제는 약을 먹어도 이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절망적이어서 앞으로 더 이상은 노래를 부를 수 없겠구나. 정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어머.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부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서 무작정 가방을 챙겨서 미국으로 도망치듯 떠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소양 씨 하면 그 특유의 심민석까지 막 고음이 막 63빌딩 더 높이 올라가는 걸로 유명한데 아니 이런 아픔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렇죠. 폐렴 같은 경우에는 가래가 또 끓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하기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소영 씨는 뉴욕에서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뭐예요? 뉴욕에서 어느 글귀를 하나 발견했다고 하는데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저렇게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있다면 5년, 10년 뒤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다시 무대에 서기 시작하는데 그 무대가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누군지를 감추고 당연히 폐렴 투병 사실도 감출 수가 있고 가래 소리가 나도 좀 감출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은 아주 원래 정상적인 컨디션의 가수들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출연해서 오히려 이 프로그램 출연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계속 무대에 서는데 나중에 소양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는 계속 두려워서 피하다가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면서 호흡하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오히려는 두려웠던 무대 그리고 관객들이 약이 되어준 셈이었죠. 세상에. 노래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고 싶다. 이게 바로 소양 씨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돌아와서 한 말이래요. 영상 하나 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가보자 다 함께 가보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며 우리네 마음도 고개를 아리랑 아라리요 대박입니다. 대박이란 표현밖에 안 나와요. 정말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사시는 기분으로 팬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시길 기대할게요. 그런가 하면 노래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전하는 분이 또 있어요.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춤추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뭐 넘어지거나 이제 공연 중에 이제 그런 해프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치료를 못 하고 다시 그냥 재발의 위험이 있이 그냥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게 뭐 좋은 거와 나쁜 건 섞여 있나 봐요. 선생님한테는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니까 말씀 말 맞다나 보톡스를 그래서 아니 이 큰 얼굴에 보톡스까지 맞아서 이게 무슨 얼굴 무슨 그게 보니까는 그게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쿠싱 증후군이래요. 얼굴은 동그래지고 뭐 하여튼 배도 동그래지고요. 배볼로 얼굴 동글. 1년 만에 30kg 쪄보세요. 정말 눈 뜨면은 이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어느 날 보니까 94kg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일단 놀라실 거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던 이은하 맞아 하실 거예요. 세상에. 신민석 기자님. 네, 근데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병인데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인데 뭐 이제 체내에 있는 그 코르티솔 호르몬이 과잉되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생기는 병인데 대표적인 게 그 중심성 비만입니다. 그러니까는 얼굴, 몸통 뭐 이런 그러니까 상반신 위주로 비만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하체에는 그만큼 살이 붙지 않기 때문에 무릎 연골에 무리가 가가지고 연골도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활동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은하 씨 같은 경우에는 보아 씨가 최초의 그 로우틴 가수인 줄 알았지만 사실 13살에 데뷔를 한 대한민국 최초의 로우틴 가수였었죠.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10대 가수가 됐고 그래가지고 무려 10대 가수를 9년 연속으로 했던 뭐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를 대표하는 것이었고 뭐 대표곡 다들 아실 겁니다. 뭐 밤차도 있고 그렇죠.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리송해 그것도 예.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히트곡을 많이 내는 가수였었는데 이렇게 어린 13살에 데뷔해가지고 17살부터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 쿠싱 증후군을 앓으면서 오히려는 더 화려해야 될 때 30대부터는 야. 활동을 많이 못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데뷔 49년 차래요. 많은 팬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 팬분들이 있다는 그 믿음, 그런 희망으로 어려움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희망의 노래 무대에서 전해주는 그날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